상당하네. 상당해. 오늘도 한번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하셔서 쌍욕, 패드립, 색드립,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발언을 하실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쓰레기 같은 막장 방송을 발견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캡처하실 때 무료 프로그램 오캠, 오픈 캡처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동영상을 캡처한 후에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동액 자살 사건 그리고 세아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성범죄 사건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시거나 진술을 알고 계신 분들은 집중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동액 자살 사건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액의 지금 방송국 주소를 제가 옛날에 적어놨었는데 팝콘TV 동액 방송국 주소를 알고 계신 분들은 긴급하게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고요. 그 동액과 친분이 있고 최근에 관련 방송을 했었던 성희라는 BJ를 아는 분들도 역시 연락을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그맨 최군과 BJ 인기 BJ들 뭐 창현, 연보성 그리고 이영호, 이재동 그리고 은우, 철구 등 군 관련된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지인이었던 분들은 역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특집 안내입니다. 내일 11월 25일 토요일 1시 30분에 바보스 시즌3를 준비하는 먹쇼가 야외 먹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보스의 맛집 어택, 인천역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진행될 바보스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보스 맛집 어택은 유튜브 뉴커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다시 보기는 고화질로 유튜브 바보엔터 채널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자, 채팅창에 방송 재촉을 하실 경우에 강퇴가 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배틀 할까 말까 고민을 한참을 하다가 결국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어제 중대 발표를 하면서 동액 자살 사건 그리고 세아집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에는 성폭행까지 우리가 이제 이게 사건이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 정도로 하는데 지금 들리는 바에는 성추행 정도로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만약에 지금 전해오는 바대로 이 사건이 세아 집에서 지난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억 못하는 것도 이상한데요. 뭐 세아의 해명에 따르면 7월인가 8월인가 이게 난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해명 방송이 아니 그 날짜를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죠? 자기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날짜를 혹시 그 방송 파일이나 명확한 날짜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사건 났던 날짜에 분명히 방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방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날짜를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작은 사건도 아니고 큰 사건인데 7월인가 8월인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의심스럽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세아의 해명 방송 중에 사건 날짜가 7월인가 8월인가 이게 뭐 7월 중순인가 이런 거 날짜를 이렇게 불명확하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지금이 11월이니까 그 발표를 한 날짜가 11월 22일 날 아닙니까? 세아가 두 번째 그 해명 방송을 한 게. 근데 경찰서 참고인 조사까지 받고 다 했는데 그 날짜를 헷갈린다는 게 그렇잖아요. 7월인가 8월인가 몇 달 전인데 지금 11월이니까 10월, 9월, 8월, 7월 한 3, 4개월 전인데 오래전도 아니고 7월인가 8월인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아의 해명에서는 더 갈수록 의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이 성폭행 단계가 아니라 성추행 단계를 나오고 있는데 무슨 세아가 그 해명 방송에 DNA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성추행 단계에서 DNA? 자, 성추행 단계에서 DNA 검사? CCTV나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성추행 단계에서 DNA 검사라. 성폭행도 아니고 그 성폭행일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근거가 될 만한 게 나오겠지만은 성추행에서 DNA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추행, 그러니까 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서 성추행이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위키백과나 이런 쪽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성추행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지가 어딘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위키백과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은 성폭행까지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범죄라는 거는 다 나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은 최악의 단계잖아요, 사실은. 성폭행은. 그 다음에가 이제 성추행, 허락 없이 만진다든가, 그런 스킨십을 한다든가 이런 행동.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전 단계가 성희롱, 그러니까 말로써 이게 막 상대방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단계. 이 세 단계로 성범죄를 봤을 때 그 이후에는 그 뭐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막 이런 데까지 갈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뭐 이외에도 뭐 휴대폰으로 몰래 찍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볼 때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중에서 성추행이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DNA 검사를 한다. 성추행을. 지문 검사를 한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좀 이제 이따가 제가 또 이 사건을 정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동액이 그 마지막 방송을 한 시점이 언제냐? 동액이 아프리카 TV로 이적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TV 이적 후에 아프리카 TV 마지막 방송이 지금 방송에 보면은 2017년 09년 03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액이 마지막 방송을 한 게 9월 3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아가 해명 방송 중에 7월인가 8월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동액은 9월 3일 날까지는 방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급박하고 심각하고 아주 막 뭐 할 거면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범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에 성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세아가 7월인가 8월인가 이걸 왜 흐리는지는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8월이라면 한 달 전이고 7월이면 2달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달 전이냐 한 달 전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본인은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사건 발생 후에도 마지막 방송이 2017년 9월 3일 날 아프리카 TV에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안 하게 돼서 팝콘 TV에 방송을 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7월 19일 날 이제 올린 공지, 지금 공지가 올린 게 동액 방송에 공지를 올린 게 3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7월 14일 날 올라갔고요. 하나는 7월 16일 날 올라갔고요. 마지막 공지가 7월 19일 날 밤 10시에 올라갔습니다. 자, 마지막 방송은 2017년 9월 3일. 자, 마지막 공지는 7월 19일 밤 10시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공지가 다 올라간 겁니다. 자, 그 마지막 방송은 9월 3일 날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사건이 심각하고 본인이 만약에 그 본인이 책임이 있다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방송을 해요? 경찰 조사를 받고 막 그런 심각한 과정에서? 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만약에 7월이나 8월이나 만약에 7월에 사건이 있었다면 상당히 이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성추행 사건이었다면 상당히 변호사 알아보고 바쁘게 지낼 상황인데 방송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8월이라도 마찬가지고 2달이든 한 달이든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당일 피해 여성이 경찰서에 동액을 신고를 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당하고 나서 방송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많은 사건을 취재를 하면서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사건 당일날 고소를 했는데 만약에 동액이 그 세아 말대로 동액을 고소했다면 그거 해결하는데도 바쁘고 정신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 방송 파일이나 혹시 그걸 기억하신 분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심각성에 대해서. 자, 지금 이 7월 세아가 해명 방송 7월이나 8월에 사건이 있었다면 동액은 상당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9월 3일 날 마지막 방송을 했다라는 거. 자, 만약에 동액의 입장과 지금 다른 입장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동액이 책임이 없었다면 그럴 수 있죠. 책임이 없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인한테 얘기한 것은 누군가가 인기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총대를 매라고 그랬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다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뭐 웃으면서 막 하더라. 그게 분노했다. 뭐 화가 났다.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동액이 나는 잘못 없는데? 라고 하면 9월 3일 날 방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심각해져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방송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슷한 기간에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자, 그때 당시에 동액을 방송을 보셨던 분들의 진술이나 목격담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11월 22일 날 세아의 방송 중에 해명 방송, 불과 몇 달 전인데, 불과 3, 4개월 전인데, 날짜를 모른다는 거는, 그것도 해명 방송을 하면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란 걸 해보면, 자기가 해명 방송, 상당히 중요한 해명 방송을 하면서, 그 사건이 7월에 일어났는지 8월에도 일어났는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날짜를 정확하게 공개했을 경우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혹시 세아와 동액과 로렌과 여성 둘이 방송했던 날짜를 기억하신 분들, 파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 올릴 거겠지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날짜가 언제였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방송을 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말로는 성폭행 단계가 아니다. 성추행 단계다. 지금 이제 그때 논란이 됐던 게 그런 상황인데 성추행에서 DNA 검사? 대부분 DNA나 체액 검사나 정액 검사는 성폭행에서 하는 겁니다. 성추행은 상대방 동의 없이 뭐 신체 부위를 만진다든가 껴안는다든가 뭐 키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검사를 하는 거고, 그 성추행이라는 게 그 협의하에 했느냐, 협의하에 했는데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견이 배치될 상황입니다. 서로가 팽팽하게 아니 술 먹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인데 나중에 바뀌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난 동의 없이 지금 강제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상대방은 피해자라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성추행 단계에서 DNA 검사? 자, 요 부분, 그 다음에 동액이 7월 8월에 그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만약에 본인이 책임이 있었다면 9월 3일에 방송을 열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사이에. 그러면 그 사이에 동액이 방송을 몇 회를 했는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다른 여성 게스트를 모셔다가 방송을 했는가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또다시 또 제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유시님은 문제점은 동액 과실을 아예 머릿속에서 배제를 해두고 그런 적 없습니다. 동액의 주장에 따르면, 반대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다 얘기할 거예요. 자, 자꾸 제가 아프리카 TV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막 무슨 그 BJ들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해명 방송했던 거에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동액 방송국에 갔더니 아프리카 TV 마지막 방송이 2017년 9월 3일이에요. 자, 7월에 8월에 성추행 사건이 세아집에서 있었다면 어떻게 방송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수습하기도 바쁠 상황에서. 그게 이상하다는 것이고요. 해명 방송의 구멍이나 허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편을 드는 건 아니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거죠. 왜 지금 불과 3, 4개월 전 사건인데, 중요한 사건이고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그 날을 7월인지 8월인지 헷갈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해명 방송 수천 명이 보는 방송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헷갈려요? 잊을 수가 없지. 사람이 그 사건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그 날짜, 그 달도 헷갈린다는 게 말이 돼요? 7월인지 8월인지만 한 달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날짜가 헷갈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명 방송을 하면서? 최소한 자기가 해명 방송할 건 정리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거를 모른다는 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은 성폭행까지가 아니라 성추행이라고 그러면 성추행 단계에서 무슨 DNA 검사냐는 얘기죠. 그런 사례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성추행 단계에서. 아니, 최근에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여비서에 신체 부위 엉덩이를 만졌다. DNA 검사하면 나와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뭐 거기에서 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DNA 검사를? 자, 아무튼 그렇고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위쪽에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여성들의 정체. 제가 의혹을 품었던 게 뭐냐면, 여성들의 정체가 누구냐. 지금 로렌이 해명방송에서 잠깐 얘기한 게 자기 지인들의 지인들이다.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러면 그 지인은 누구냐? 밝혀라! 그 여성들을 소개시켜준 지인의 역할이 뭐냐? 그 사람의 신분을 밝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죠. 그 여성들의 실체가 뭐냐? 정체가. 세아도 모르고, 동액도 모르고, 로렌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지인에게 소개받은 지인들이니까
그 지인들의 누구냐 정체가. 나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밤에 그 술 먹는다고 부르니까 지인의 부탁으로 올 정도면 어떤 여성인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여성들이 뭐 하는 분이고 도대체 누구길래 로렌의 지인의 정체도 누구고 그 사람이 부탁하니까 술 마시러 모르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러 오느냐.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소름 돋죠.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야. BJ들. 근데 지인이 가서 함께 술 마셔라 그러니까 가서 술 마셔요? 그래서 나는 로렌이 해명방송에서 자기 지인이라고 그 소개해주었던 지인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 지인이 소개해준 지인들도 누군가 그 정체가 확인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지인이 부탁한다고 해서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술을 마셔요? 나는 그게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렌의 인기가 막 폭등하던 시기예요. 여성들하고 방송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로렌이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는지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여성들하고 방송해가지고 상당히 갑자기 인기가 폭등했던 시기입니다. 논란의 뭐 그런 중심에 있었죠. 인기 막 해가지고 막 갑자기 인기가 막 수천 명이 보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아랑 같이 술자리를 하면서 동행하고 하면서 동행도 이제 이적해가지고 핫했죠. 철구랑 뭐 커맨더 지코랑 합동방송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지인의 정체는 누구고 그 지인의 지인들의 정체는 뭐냐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여성들이 성추행이라면 이 성추행을 당한 시점이 언제냐 라는 거죠. 난 중요하다고 봐요. 자, 세아가 자기 해명방송에서 자기는 먼저 술 먹고 침실로 자러 갔고 나머지 동액과 로렌과 여성 둘이 있었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가 먼저 잠을 들었냐?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 잠을 들었냐?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안 자고 버티고 있었던 만약에 남자 BJ라면 의심을 할 만하죠. 다 자는데 마지막에 잤다면. 근데 그 마지막 사람이 주장을 하겠죠. 분명히 다 자는 거 보고 나는 마지막에 잤다. 그쵸? 자,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한 시점 아니면 성추행을 그런 범죄를 당했다라는 시점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한 시점하고 여성들이 귀가한 시간 CCTV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아파트든 무슨 연립이든 보면 그 다음에 여성들이 신고한 시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액이 지인이 동액에게 억울하다고 들은 점이 뭐냐면 자기가 총대 매기로 했다. 그렇다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만취된 상태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지 몰랐다든가 아니면 인지를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그런 몹쓸 짓을 당하는 것을 인지했다. 그러면 소리를 질렀겠죠. 왜? 세아 집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세아가 계속 자고 있었겠죠. 근데 세아가 깨니까 여성들은 없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세아가 잠에서 깬 뒤 집에 있던 사람은 누구냐? 자, 여성들이 신고하기 전 통화하거나 만난 사람, 세아, 로렌, 동액, 로렌의 지인, 뭐 변호사 등 누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성들이 동액을 지목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이유, 자기가 추행을 당했을 때 그 상대방을 인지했다는 거죠. 만취를 안 했다는 거죠. 지목했다는 거는. 아니면 두 번째, 자기는 인지를 못했는데 물어보니까 누구라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귀가한 시간과 신고한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자기가 나가자마자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면 누군 줄 알았던 거죠. 안 거죠. 하지만 나갔는데 한참 뒤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헷갈렸던 거죠.
그쵸? 헷갈렸거나 아니면 뭔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뭐 법률적인 뭐 변호사를 만났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뭐 증거자를 찾죠. 이럴 때면 말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따르면은 동행의 주장과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그 텀이 길었다면 그 사이에 어떠한 썸씽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시간적인. 동행은 자기가 총대 매기로 했고 책임지기로 해서 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썸씽이 있을 만한 텀이 되죠. 그러나 여성들이 바로 세아집에 나와서 바로 경찰서에 동액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라고 했다면 그 여성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확실한 인지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액이 주장하는 바에 시간적인 텀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되는 거죠. 여성들이 세아집에 나오자마자 경찰서에 갔다면 그거는 확실한 그게 있는 거죠. 확신이. 하지만 그 여성들이 나갔다가 내가 좀 뭔가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다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자, 그 사람들 소개해준 그 로렌의 지인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크죠. 나 갔는데 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지인은 로렌에게 전화할 가능성이 크죠. 왜? 로렌이 소개시켜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여성들이 세아 집을 나와서 바로 그 신고 고소를 했다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나와서 그렇지를 않고 만약에 뭐 병원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아닌 그냥 지인에게 소개시켰던 지인에게 만약에 내가 거기 갔는데 술김에 그러는데 내가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그 지인이 자기가 아는 로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BJ 로렌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그 여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럼 로렌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로렌입니다. 로렌 지인.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입니다. 1번 여성들의 정체, 로렌의 지인, 로렌이 부탁해서 여성들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지인은 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여성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로렌의 지인이 요청하니까 술자리에 동석을 했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그러면 그 여성들의 누군가 정체가. 두 번째,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한 시점이 언젠가. 세 번째는 여성들이 귀가한 시간이 세아집에서 나간 시간이 언제고 네 번째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 시간의 차이가 중요하다. 만약에 시간 차이가 길수록 동액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한 개연성이 배제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썸씽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성들이 나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면 분명히 자기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라는 거.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성들이 신고하기 전 통화하거나 만난 사람. 자, 여성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누구였느냐? 로렌의 지인이었다. 저는 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소개를 해줬으니까. 로렌의 지인 아니면 로렌. 근데 나는 로렌도 아니라고 보는 게 전화번호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주고받았으면 가능성. 그러니까 로렌의 지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로렌의 지인이나 로레인 가능성이 크다. 로렌일 가능성이. 그 다음에 동액, 세아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변호사 등이 있겠죠. 이 사건에서 처음 알린 게. 여섯 번째는 세아가 잠에서 깬 뒤 집에 있었던 사람. 여성들은 갔다고 했는데 본인이 깼을 때 세아 집에 동액이나 로렌이 있었는가. 만약에 로렌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좀 이상해요. 그쵸? 동액이 없었다고 해도 이상해요. 그쵸? 그 중요한 거를 세아가 얘기를 안 했어요. 발병. 그러니까 여성들은 가고 없었다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아가 잠에서 깬 뒤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아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그리고
그 여성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세아가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로렌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본인들이 대응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아가 자러 간 뒤에 잠이 든 순서가 누구냐, 나머지 동액, 로렌 여성 2명이 있었는데 누구 순서대로 잠에 들었느냐,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격자가. 그러니까 만약 로렌이 세아 자고 나서 내가 먼저 잤다라고 하면 이제 동액하고 나머지 여성 둘만 남는 거죠. 아니면 여성 한 명도 잤다 그러면 동액하고 여성 한 명이 남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잠을 잤는가 순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다시피 그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에까지 안 자고 있었던 남성 BJ가 있다면은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남성 BJ가 있었더라도 분명히 나도 잤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다 깰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째, 여성들이 동액을 지목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이유. 세아의 말에 따르면 그날 저녁에 여성들이 경찰서에 동액을 지목해서 고소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들이 동액이라고 확신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9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찾아보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에서 성추행이 지금 그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키워드가. 예. 성폭행이라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성폭행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 중요한 곳에서 체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런 곳에서 발견됐으면 일단은 그런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합의하에 있었느냐, 강제로 있었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성추행이라면 세아가 언급했던 DNA 검사가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그 가해자가 여성을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그 성추행 단계에서 여성이 뿌리치고 나갔다면 개연성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것도 확실히 규정을 좀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좀 제가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건 뭐지? 이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렌이 여러 여성들과 합동 방송을 하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로렌에게 그 여성들을 소개시켜준 그 지인은 누군가? 그 지인은 누구인가가 저는 지금 또 동액 방송국 주소를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자, 제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가 지금 의혹쟁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따가 전화할 때 얼마든지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의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동액 자살 사건과 세아집 성추행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단서가 동액 아프리카 TV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자,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게 밝혀진 게 동액에게 자식이 있었나 봐요. 여기 보면 이제 하면서 GTO 오니즈카라는 팬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 사랑스러운 자식도 놔두고 너보다 못난 나 같은 사람도 버티고 있는데 왜 자식을 놔두고 부모님 놔두고 그렇게 마감하냐, 진짜 안타깝다라고 했고, 최간지라는 분이 얼마 전까지 영통하고 카톡하던 핵이 어디 간 거냐, 한국 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힘들다고 말할 때 너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다, 미안하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맘 편하게 지내라. 자, 세 번째 글입니다. 11월 15일 날 새벽 4시에 올라온 글인데 맥스95VII라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방송을 켰을 때 왜 미국에 갔냐고 하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살 거라고, 한국에서 살기 싫은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왜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멘탈이 나간 듯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노상에서 과거 과일 파는 외국인과 친구가 되었다고 과일도 팔아주고 친구 한 명이 생겼다고 자랑하면서 잘 통하지도 않은 의사소통에도 그 외국인과 얘기 나누고 시청자들한테 소개도 해주었는데 한국에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서 계속 살 거라고 과일 파는 외국인과 친구가 생겼다고 했던 모습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슬프네요. 편안히 좋은 곳으로 가세요. 동액이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삶을 포기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외롭고 뭐 분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과일 파는 외국인들과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소통도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삶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해결될 거야. 잘 해결될 거야. 분명히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본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11월 지금 그 중순쯤에 이제 자살 사건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액이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누군가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준다며 왜 해결해 주지 않냐? 이거 빨리 좀 도와준다면서 왜 안 도와주냐? 그 동액의 지인에 따르면 근데 이제 세아나 로렌의 입장을 보면 세아한테 계속해서 이제 그 뭐 카톡 보이스가 왔다고 하죠. 근데 세아는 빨리 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멀리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고, 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참, 네. 그러니까 동액은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말이 없고 지금 그 지인도 동액에게 카톡 받고 한 사람도 일단 입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서줘야 됩니다. 그분이 법적으로 고소당하고 그럴까봐 두려우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카톡 내용이라든가 어떤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분명히 동액이 죽으면서 뭔가 메시지를 남겼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본인이 평소에 살아생전에 억울하다고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액이 최근까지도 절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나는 미국에서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배신감, 분노,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히 그냥 본인이 이제 고립무원이 된 상태,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의 그 자괴감에 빠진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액이 스스로 이성적인 그 컨트롤이 됐던 때가 아마 저 때까지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연락해서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연락을 끊어버리고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해버리니까 그 타지에서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된 거죠. 멘탈이. 그래서 이성적인 그 컨트롤이 안 되고 감정적인 그런 폭탄이 터져버린 것이고, 자, 동액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계속 이제 추적을 해 나가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싸늘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동액에 대한 소식을 전했던 성이라는 그 BJ 분인가요? 누군가요? 연락처나 그분을 아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분한테 피해가 안 가게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상황만 파악할 수 있게끔 그걸 알아야 그것이 알고 싶다던 PD 수첩이든 어디든 제가 아는 그 PD님이든 요청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파헤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름이 돋고 싸늘한 그런 그 한기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동액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방송국에 갔다가 이 사진을 보고 한참을 그냥 멍을 때렸던 사진인데, 이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제가 고향을 내려가든가 해가지고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해맑게 형 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시작을 해요. 그 내가 잘해봐라 응원을 이렇게 해줬는데 카톡으로 제가 이제 요거를 그래서 캡처를 해서 그 동액 두 번째 기사에다가 첨부를 했는데 요 사진입니다. 먹먹해졌는데 자 이게
7월 19일 날 밤 10시 9분에 아프리카 이제 팝콘 TV에서 성인 방송하면서 이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로 가서 새로운 이제 방송 활동 그런 거를 하려고 이제 희망에 부푼 상태였을 것 같은데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추적하고 취재하다가 방송국에 갔다가 공지를 클릭했을 때 고인 그때 당시까지 이 고인은 이제 아프리카 BJ로서 자리 잡고 이제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겠죠. 하지만 뭐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영영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취재를 하면서 두 가지의 웃음을 봤습니다. 미소를. 그래서 저 동액 방송국에 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 사진과 그 다음에 어제 이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세아가 방송에 복귀를 해서 그 몇 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웃고 별풍선 받고 막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 또 오늘도 그 인천 BJ 간담회 가가지고 방송도 하고 막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떠들고 뭐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세아는 책임이 없다는데 생업인데 방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이런 종편이나 이런 기존 매체와 개인 방송이 다른 점이 개인 방송이 차이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상파는 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도 자기가 프로페셔널하게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티를 안 내고 녹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방송에서는 자기 집에서 같이 방송을 하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계돼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불과 며칠 전에 장례식이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의 매체와 개인 방송이 다른 점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분명히 다른데 저도 뭐 다른 뭐 때도 출연을 해보고 기존의 매체에 출연해보고 개인 방송도 20년째 합니다만은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라든가 인간적인 마음이라든가 추모하는 마음이라든가 최소한 이번 주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랬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소한의 추모의 마음, 그 본인의 집에서 술자리에서 본인이 주최한 그 집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런 빅을 맞이했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뭐 연관성이 있다, 책임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풀어가는 단계고 어떻게 그러니까 로렌이라는 BJ는 화면도 못 켜고 그냥 채팅방 켜놓고 몇 마디 하고 뭐 세아 형은 책임 없다, 뭐 내가 여성들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부르지만 않았어도 뭐 그렇게 자책하면서 방송을 끄던데 최소한의 로렌의 자세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의적인. 그러니까 로렌이 자기가 방송을 하면서 말을 못 이으면서 한 말은 세아 형은 책임이 없다. 내가 그날 지인한테 부탁해서 여성들을 불렀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면 세아는 이제 형으로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주최자로서 술을 먹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 않고 본인이 먼저 자는 바람에 그거를 끝까지 막지 못하고 다 그 정리를 못 해가지고 형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 너무 좀 안타깝다. 최소한 나는 이런 해명 방송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해명 방송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1차, 2차 방송의 대부분의 내용은 나는 책임이 없다. 안타깝지만 고인의 그런 걸로 안타깝고 뭐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기에겐 책임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여성들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해도 자기가 주최한 자리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한 명의 생명이 사라졌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유감의 표명을 하고 추모의 기간을 갖는 게 도리지 않은가, 인간적인 도리지 않은가라는 멘트를 오늘 브리핑에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는 이 동액 자살 사건과 세아 집에 있었던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진실이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취재를 할 것이고 관련된 분들 그 자료나 동액과 그 전에 카톡이나 통화나 이런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네. 자, 아직까지도 미스테리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개그맨 최군의 재검을 몇 달 전에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무청에 물어보니까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 병무청에서 이거는 연예인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1급 현역이다 신분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무것도 말해줄 수가 없답니다. 재검 결과가 나왔는지도 말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얼마 전에 이제 저에 대한 뭐 약식 명령인가 그거 공개하면서 발표하면서 저를 압박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거 하면서 그 재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안 나왔고 뭐 그 적당한 시점에서 밝히겠다. 왜 적당한 시점에 밝힙니까? 지금 의혹이 계속 있는데 바로 밝혀야 본인도 거기서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몇 달 됐는데 아직도 재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저는 정말 미스테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중으로 그 국회 국방위 의원들한테 탄원서 보내는 거 그 작업을 할 건데 진짜 이 빨리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왜 밝히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안 나왔으면 확실하게 안 나왔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게 명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병무청도 지금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 담당했던 최군 소송 담당했던 사람들이나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중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직무유기로 고발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탄원서 제출할 때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의혹을 풀어달라는 거지 누구를 무슨 해코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 다 했고 공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왜 그냥 말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재검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여부도 병무청에서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인기 BJ들이 그 병역 연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며칠 사이에 거루, 손턱구, 범프리카가 정지됐다고 합니다. 이제 거루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그 까루가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김장 봉사를 갔는데 끝나고 나서 술자리에서 지코랑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거루가 막판에 막 욕하고 막말을 좀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정지를 먹은 것 같고 손턱구는 김장 그 봉사하는 날 참여하기로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뭐 어디 병원을 갔는데 뭐 간호사 관련된 발언을 부적절하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자료 가지고 있을 분들 제보해 주시고요. 범프리카는 뭐 방송 중에 미풍양속에 위해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와 자료도 가지고 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서수길 대표 과방위에서 아무리 지적을 받아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플랫폼 제재법 빨리 통과해야 돼요. 왜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 안 시킵니까? 무슨 뭐 협의회 만들고 논의하는 거 좋은데요. 지금 국회에 발의된 거 왜 통과 안 시키냐고요. 왜 통과 안 시킵니까? 여야 그때 뭐 다 그 문제 삼아가지고 플랫폼이 책임을 다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방심위에 따르면은 4개의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게 왜 통과를 안 시킵니까? 지금 저렇게 BJ들 계속 안 지키고 막말하고 욕설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거는 안 밝히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토요일 날 제가 1시 30분에 차이나타운에서 그 바보스하고 맛집 어택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게 또 뭐 식당이 적당한 데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 하기로 했는데 그날 유저 간담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BJ 간담회 갔어야 됩니다. 오늘 BJ 간담회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서수길 대표랑 세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내일 오는 줄 알고 뭐 유저 간담회도 서수길 대표가 오겠죠. 그래서 서수길 대표한테 제가 12월에
아프리카 TV 제 계정이랑 가족 계정에 대해서 그 영구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좀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아한테 동행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그 날짜가 오늘이었더라고, BJ 간담회가. 그래서 이제 내일 유저 간담회인데 내일 서수길 대표가 오시겠죠? 그래서 만나면 이번에 좀 인터뷰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요. 맨날 그 방한 새색시라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인터뷰 성공하면 반방송할 때 얼굴이 좀 환하겠죠? 자, 그래서 영상 인터뷰를 할지 그냥 음성 인터뷰를 할지는 결정을 안 했는데 상황을 봐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라는 걸 밝히고 인터뷰를 할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50-2323-5549번. 오늘은 시간이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브리핑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동액 관련된 브리핑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탕 준비하세요. 사탕 좀 드릴까요? 자, 의견 주시고요. 11시부터는 배그 특공대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지금 업데이트가 들어갔네 또. 자, 잠깐만요. 스카이프가 갑자기 업데이트를. 참,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전화 받으려고 했더니 스카이프가 업데이트 중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참 타이밍 죽여주는구만. 아니, 뭔 업데이트를 갑자기 뜬금없이. 예. 자, 지금 잠깐 스카이프 업데이트 하고 있어가지고요. 잠깐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정 썩을 텐데. 손톱구는 한 달 동안 정지라서 이적은 무슨. 저기 부배도. 자, 왔군요. 아니, 저 부배도 트위치 TV로 이적한다고 했다가 정지 먹으니까 다시 갔다가 또 유튜브 간다고 했다가 또 유튜브에서 다시 간다고 했다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서울에 25요. 자기소개요. 코드뽀요. 네, 코드뽀. 서울에 몇 살이라고요? 25라고요. 네, 의견 말씀하세요. 유신님 어저께 개처 발리던데 오늘은 안 처발릴 자신 있으세요? 누구한테 개차버렸는데요? 어저께 뭐 코부생인가 뭐 그분한테 아주 그냥 개처 발려갖고 아주 상당히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보기에. 아니요, 전혀 발린 거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그분은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유신님은 인식. 제가 저번에 경고를 했을 텐데 다른 사람 변호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세요. 예,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 아유, 개수작 떨지 마시고. 예. 유신님 저 안 발리는 거 보면 저 울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 모니터 보면서. 네 인생이 울 인생이에요. 네 인생이 내가 나타나. 유신님 팬인데 당하는 거.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의견이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유신님. 의견이나 얘기하시라니까 자꾸 개수작 떨고 있어요. 유신님. 네. 유신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삼류 소설, 추리 소설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런가요? 삼류 소설 같나요? 우리가 영화를 뭐 겟아웃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여운이 남는 해석의 여지를 둔 영화를 보고 각자 지 좆대로 해석하거든요. 자, 그거 같아요. 제가 여보세요? 제가 자기 마음대로. 아니요, 아니요. 잠깐요. 제가 전에도 경고를 드렸었는데 자꾸 본인이 뭐 배우고 잘한 게 그것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 천박하고 또 이진공이 하셨어요? 천박하고 그게 잘한 게 그게 없다고요? 천박하고 유진님은 배운 게 그런 거 같으면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그런 맨날 발언은 그래갖고 고소 쳐드시냐고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예, 대부분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무혐의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받았군요. 말씀은요. 그런 단어 쓰지 말라고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정정했잖아요, 제가. 정정한다고 해서 그 단어 쓴 게 사라지나요? 죄송하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럼 사과만 하면 되는데 뭘 딴 말을 해요, 못 배우게. 자, 얘기하시고요. 나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나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대학이 욕을 먹어야죠. 그럼 그 대학이 욕 먹는 거예요. 어느 대학인지 말도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군산대가 욕 먹고 있잖아요, 나는 최소한 나는 군산대학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짹짹팔려가 군산대 수치 20년기. 봐봐요, 정신줄 놓잖아요. 본인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좀 창피해서 말 못 하잖아요. 그 대학에 저는 서울 인서울 나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딘지가 입증이 안 되는데 인서울 나왔다고 하면 다 믿어야 돼요? 유진님,
유신 저는 군사인데 인제 안 해요. 군사에 나왔으면 유신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가 본인이 보세요. 지방대학 다른 대학교 올려드릴까요? 자 본인이 얼마나 천박하고 추접스럽냐고 하냐면 지금 유신님보다 좋은 데 다른 사람 대학교 무시하고 비하하고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거죠. 저번에도 전에도 비하하셨잖아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학교가 인서울이 어디든 이렇게 못 빼먹게 기울였으면 그 교수님들이 다 잘라야죠. 못 빼먹었다 했잖아요, 먼저. 아니 제가 먼저 그랬어요? 아니 본인이 그런 먼저 표현을 했으니까 썼으니까요. 본인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냥 말을 수정해 달라고 하면 되지 못 빼먹어. 아니 본인이 잘못했다고 되는데 계속 사족을 다니까. 왜 먼저 하시냐고요. 그냥 잘못됐다 그런 말 쓰면 전화 차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천박하고 못 빼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걸 붙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인서울을 나왔는데 인서울 대학교를 나왔는데 군산대학 나온 사람보다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유신님이 먼저 비하를 했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어떤 대학을 나왔든 제가 먼저 비하했나요? 본인이 어떤 대학을 나왔든 본인의 수준이 문제인 거예요. 본인의 수준이요. 제가 먼저 무시했어요? 제가 먼저 대학 무시했어요? 본인이 무시했잖아요. 나는 인서울이다. 유신님보다 좋은 대학이다. 지가 얘기해놓고는 대해서 내가 먼저 무시했냐고요. 아니 본인이 대학 가지고 얘기하자. 자 대학 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유신님이 먼저 나의 인격에 대해서 무시를 자, 했어요. 코드뽀님. 유신님이 인격에 대해서 무시를 자 한 거예요. 코드뽀님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대학 얘기는 듣보님이 먼저 꺼내셨어요. 아니 그 먼저 비하를 하는 거죠. 비하의 범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대학은. 나는 그 단어를 코딩학교처럼 예? 나는 그 단어를 쓴 거 자체가 천박하고 추접스럽다고 한 거지 본인은 비하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비하 진행자가 전화에 대고 그렇게 비하한 거 추접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본인이 그런 써서도 안 될 단어를 써놓고는 건강하게 지적을 하시려면은 유신님이 진행자시잖아요. 자, 가르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유신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인서울을 나왔으면 그에 맞게 단어를 선택해서 쓰세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유신님도 먼저 그따위로 말씀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게 못 썼으니까 그따위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도 아니고 코드뽀님 거예요. 아까 같은 단어 쓴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 번 주의를 줬고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쓴 거잖아요. 한 번 아니에요. 여러 번이나 내가 그렇게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욕설, 막말 이런 거 맨날 썼어요. 전화할 때마다 내가 그래서 주의를 줬고요. 그 텍스트에 적어 놓으세요? 기억이 있으니까요. 내 기억이. 방송을 아무나 20년째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자 인서울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하시고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군산대가 훨씬 낫죠. 네. 자, 의견 말씀하세요. 유신님. 네. 자꾸 최근 있잖아요. 그 병적 기록 관련해서 왜 나왔다 물어보면서 그 병무청을 욕하시잖아요. 왜 안 가르쳐주냐? 자, 최근 병적 기록이 아니라요. 재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검 결과도 그거 개인정보 사항 아니에요? 재검 결과. 병적 기록은 그러니까 봐봐요. 이러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그러니까 그게 포함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인서울의 수준이 왜 그런 겁니까? 인서울의 수준이 단어가 그렇지. 급수가 어떠냐? 그것도 원래 공개 안 하는. 재검 결과라고 얘기했더니 병적 기록을 공개하라고 했다고 내가. 아니, 그러니까 전 재검 결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재검 결과는 국가 비밀도 아니고 프라이버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국가 비밀이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해 포괄적으로 행정법상. 자, 코드뽀님. 재검 결과. 자, 코드뽀님. 응답해줄 통제해줄 국가의 병무청의 의무가 없어요 유신님한테. 자, 코드뽀님. 자, 답변을 드릴게요. 끊지 마세요. 자, 병무청에서 그 개그맨 최군이 군 문제로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면 본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군이 이 병역과 군 문제로 아무런 논란도 없고 이슈도 없고 의혹도 없었다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최군 병역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좀 안 되겠죠. 근데 최군은 이미 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병무청도 소송까지 했었고 끝까지 최군은 현역이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었고 그 재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논란이 됐고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논란이 누가 알 권리가 없었으면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죠. 통보해줄 권리가 있어요?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공의제에 부합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유신님은 아주 넉다운시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김재동이 자기가 뭐 영창 갔다 왔다는 발언을 했잖아요. 예? 했잖아요. 자, 그때 저 그래서 그거는 여기 안 청문회장에서 그건- 이철 의원이 그 국방부 장관한테 그랬어요. 한민국 국방부 장관한테.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그랬어요. 김재동은 갔다 온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이철 의원이 그랬어. 아니 개인 동의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 기록을 열람하셨죠? 그러니까 한민구가 어버버버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처벌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처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유신님. 연예인 자, 예를 자 동의가 있지 않는 이상 공개할 의무도 자, 코드뽀님. 없다고요. 코드- 그게 공익에 부합하냐고요. 코드뽀님. 유신님. 논란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코드뽀님, 한민구 그때 예. 당시에 국방장관은 공무원이었잖아요. 예. 공무원이었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공익이라며요. 공적인 범위에 포함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공직자잖아요. 장관은 공직자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재동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거 자,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김재동도 그- 연예인이에요. 그 예와 맞지가 않고 자, 연예인이에요. 그건 병역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그 그러니까 김재동이 그거 사회를 보고서 보면서 민간 문제가 병감 자, 들어보세요. 정책이에요. 김재동이 사회를 보면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는 진위 여부를 얘기한 것이지 병역 관련된 부분이 그것도 아닙니다. 공개를 못하게 돼 자, 있다고요. 제가 예를 제대로 들어볼게요. A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A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한테 다짜고짜 와가지고 너 마약 먹었지? 너 소변 검사 좀 하자. 이런 경우와 A라는 BJ가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요. 뭐 주변에 고발도 있고 진술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고발이 누가 있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그렇게 했을 태블릿 경우에 고발했어요? 그 사람들이나 팬들이 이런 의혹이나 이게 증폭되고 공론되고 널 의심하는 게 많으니까 공개해라.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아무런 공론화도 없고 논란도 없는데 다짜고짜 아니, 연예인한테 그러면 소변 검사하자는 유신님의 거랑 기준은 그러면은 그런 논란들이나 논란이 의심되는 있어요. 상황이나 논란하면 증인들이나 이런 게 개인의 나와가지고 기본권에서 그거에 개인의 대해서 헌법상 진실을 개인의 밝혀라고 하는 거랑 보장되는 기본권이 무시돼도 되냐고요. 유신님. 기본권을 무시한 적이 요즘 세상이 없고요. 그런 세상이에요. 범죄자도 얼굴 가리는 세상이에요. 예를 제외하고 범죄자들도 언론사에서 범죄자들도 언론사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그거는 범죄자도 거의 언론사에서 바뀌어갖고 결정해서 회사에서 얼굴을 거잖아요. 공개하기도 합니다. 예? 공개하기도 해요. 이게 다 공개합니까? 최고위 살인했어요? 예? 지금 병역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코드뽀님 인서울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는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외를 두고 지금 있다고 얘가 해요. 아니잖아요. 안 맞잖아요. 아니 병역 관련된 유신님이 왜그 예를 두세요? 왜?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살인자가 나와요. 아 그만큼 인권이 보장된다고요. 인권하고 뭔 상관이에요. 어떤 처분이 나왔느냐는. 그것도 인권 관련된 거 아니에요? 아니. 자신의 그거?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않다고요, 유신님. 중요한 게 아니. 공개돼요? 자, 네? 우리가 논란되면 다 그냥 까야 돼요? 유승준이나 유신님도 유승준이나 논란되니까 다 까셨어요? 자, 유승준이나 그다음에 MC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논란이 돼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MC몽이나 유승준 쪽에서 입장을 밝히고 어떠한 근거를 제시했죠. 마찬가지로 스스로 개인의 마찬가지로 동의를 공개한 거잖아요. 개그맨 지금 최근은 동의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혹이 증폭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고 얘기 있다고 안 할 공개 필요가 하냐고 있냐는 할 얘기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 말은. 자, 제가 말하는 거는 개그맨 최군이 몇 년 전에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2차례 안 그 얘기 했으면 할 필요 없어요. 그걸 안 했으면 지금까지 의혹이 증폭되지 않았죠. 근데 그런 공론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것이고 최군은 MBC 공채 개그맨이고 방송인으로 그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공론화 작업이나 논란이 없었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최군한테 가가지고 너 병역 처분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연예인들은 거죠. 스스로 못 견디고 공개를 하잖아요. 스스로 동의. 근데 최군은 강제 공개예요? 병무청에서 강제로 공개했어요? 병무청에서도 연예인들 뭐 MC만 그런 거 강제로 병무청에서도 이미 병무청에서 강제로 공개했어요. 병무청에서 이미 공개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병무청에서 공적 기록을 깠어요? 자, 나 진짜 이렇게 무식해하는 사람이 인서울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도 차관이니까 없고. 무식하면 나오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병적 기록을 공개한 자라고 나 공개하라는 적이 없다니까요. 왜 자꾸 재검 결과 아니 재검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무슨 병적 기록을 공개를 해요. 재검 결과 기록에 공적 사항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재검 결과는 그 판정이 어떻게 나왔냐 부분이에요. 그 개인 신상에 관한 병적 기록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어마어마거리지 말고 최근에 대한 군 논란이나 의혹이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그런 물라니까 병무청도 지금 의심받고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제대로 직무를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전에 사례가 공개하겠다. 이전에 공개하겠다. 근데 최군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불신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하니까 못 믿겠다. 혼자 불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몇 년 전에 얘기 좀 하자. 왜 말을 끊냐? 불리해? 왜 말을 끊으려고 해? 핵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말을 끊으려고 그래? 몇 년 전에 이미 병무청에서 공개한 사례가 있어요. 1급 현역 입영 그 상황이다. 이 정도는 그 알코올 인류에서 밝힌다라고 이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법적으로 맞냐는 문제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걸 소송을 걸었어야 했겠죠, 최군이. 문제 되면은 문제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 되려면 될 것 간에 그거에 대한 소송을 걸지는 않았잖아요. 문제를 삼지 않은 것뿐이지. 만약에 공개했다는 설리가 있다면 유신님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되지 않아요. 그런 선례에 대해서 어떤 연예인이 논란이 돼서 그 사람은 현역 입영 대상이다 아니면 뭐 공익 입영 대상이다 정도는 충분히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 사례에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신님. 아니 어차피 그 사람이 공익이 결정되면 공익으로 갈 건데 다 알 건데 왜 공익 처분되는 걸 비밀입니까 그게? 아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면 일단 팩트는 지금 그 당사자 하는 얘기 보면 우리가 최군을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저 혼자라고 하지만 자 들어보세요. 자 최군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2번을 거짓말했고 사과문을 올렸는데 사과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인지 몰라도 반드시 국방임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뒤로는 소송하고 있었죠. 들어보세요. 얘기를 듣고 얘기해. 듣고 얘기해봐요. 자 소송을 하고 있었죠. 아무도 몰래.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자 본인이 행정소송을 건 이유는 병무청이 병역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닌 그런 방법으로 심리검사나 신체검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정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소송 끝나고 나서 아프리카 TV 체육대회 가기 전에 차 속에서 재검받고 온 걸 얘기하면서 어떤 시청자가 그럼 현역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현역은 안 나온다. 자 이거면 본인이 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최군 말을 못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최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검 결과가 나왔는데 최군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맞잖아, 지금. 최군의 말을 신뢰하고 안 하고는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거 제시가 없는 건 최군이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근거 제시가 안 돼 있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최군 말을 다 믿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의문을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까지의 그런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최군의 말을 다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말. 아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라. 자, 나는 최군의 그 얘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동안의 일로 그거는 그게 참이든 아니든 근거 제시가 없으면 그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 본인은 내가 최군이 한 말을 거짓이다 막 그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거짓이라는 게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최군이 재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한 신뢰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걸 봐서. 재검 결과가 안 나온 걸 어떻게 입증해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데
최군이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온 거를 뭘? 그러니까 재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서로 입증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내가 말하는 걸 몇개 볼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최군이 안 나왔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본인 말은. 아니 아까 본인이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믿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니 거기에다 유신님이 증거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의심부터 유신님은. 아까 앞전에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거짓말 2번이나 했고 언제인지 몰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공지 올려놓고 뒤에서 행정소송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행정소송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절차, 신체검사의 절차, 심리검사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정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청자가 물어보니까 현역은 안 나온다.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군이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군의 말은 무조건 신뢰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아니 신뢰하기 어렵다는데 그걸 왜 신뢰하기 어렵냐고 따지면은 아니 어렵다는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확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신님 그렇게 하시냐고. 예?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은 신뢰한다는 거고 나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 지금까지 해도 병무청은 안 맡겨준다고 요구를 하고 뭐 직무유기를 하고 고발을 한다는 그런 병무청을 직무유기로 검토를 한다는 거는 고발한다고 뭐 최군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최군 관련 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한 거죠. 제 말을 좀 꼼꼼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 안 해서 고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그맨 최군 1심 소송을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참 내 말을 듣고 안 하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죠. 무슨 헛소리야. 난 다 최군의 1심 재판을 개판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직무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유신님이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판단은 내 판단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발하지도 않고 마치 병무청이 완전 개판을 한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자, 확신한 적 없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어서. 그러니까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얘기한 거는 내 의견일 뿐이든 말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말하는데 그 실시간 방송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신님 공무원 직무기로 고발을 할 거라면서. 얼마든지 해도 돼요. 예? 국가기관을 상대로 고발하겠다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말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협박질을 하고 있으니. 협박이 아니라 국민이니까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님. 자 이제 저희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더 하실 말씀 짧게 네.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없어 전화 받을 시간이. 짧게 하나만 할게요. 동행 사건 있잖아요. 네. 예? 임방계 취재하셨죠? 또 시작합니다. 저기요. 임방계에 다 싹 씌운 거 아세요? 그 병신들? 또 욕을 이 사람은 차단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천박하고 추접스럽게가 정말 욕하지 말라고 내가 아까부터 자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방계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유신님? 진짜 인서울이라고 자랑하는 거 정말 그 대학교를 알고 싶네요 정말. 정말 그 대학교가 정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박하네요 정말로. 못 배운 게 티가 가정교육이. 자 전화 끊겠습니다. 정말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지는 인서울이라고 막 하는데 정말 나는 얘는 인서울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 같아 얘는. 얘는 입에 욕설이 이렇게 배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송을 하는 거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있는 건데 뭐 친구 간의 얘기라거나 동생들하고 그냥 편한 자리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보는 방송에서 하는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인서울 나왔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올해 25살이요. 자기소개 똑바로 하세요. 서울에 25살이라고요. 했잖아요, 지금. 잘 안 듣게 얘기했잖아요. 목소리 깔지 마세요. 카페트리처럼 깔아버리려니까. 목소리 깔던 말도 뭔 상관이야. 자, 반말하지 마세요. 싸가지 없이. 그렇게 배웠어요! 어디서 25살이라면서 반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타지 말라고요. 부모들이 얘기한 적이 그렇게 배웠냐고 그랬죠?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응? 네가 지랄하는 거 아닙니까? 닉네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딴 거. 자, 닉네임 코 딴 거.
자, 의견 말씀하세요. 주르시르고 지랄이에요. 아, 의견 말하라고요! 네. 이 십장생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걱정하지 마시고 네 주변이나 걱정하세요. 의견 말하라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42살 처먹고 그렇게 살지. 너 같은 자식은 없잖아요. 너 같은 누구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서로 행복한 거지. 너 같은 자식 있었으면 나는 살 가치가 없었어요. 할 말 없죠? 뭐가 할 말이 없어요. 이상하다. 아유, 버러지 같은 인생들 참 잘 살아요. 저런 꼭 살아야 될 사람들은 안타깝게 가고 정말 저렇게 사는 의미가 없는 인간들은 그냥 기생충처럼 그냥 영양분 사회 영양분 쪽쪽 빨면서 아유 정말 아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예, 인천에 빨리빨리 얘기해서 시간 없어요. 37이요. 네, 37살이요. 의견 말씀하세요. 그 수준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오래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빨리 끊고 다른 전화 받으셔야죠. 의견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의견을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지 말고 의견을 얘기하시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아프리카 TV가 그 코스닥에서 코스닥 150 종목에서 탈락했거든요. 네? 아니야, 그 코스닥에 150 종목, 우량주 150 종목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아프리카 TV가 오늘자로 탈락을 했어요. 아, 원래 다른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래 아프리카가 코스닥 150개 우량주요? 유망주? 그러니까 코스피에는 우량주가 200 종목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코스닥 얘기하시라고요. 시간 없으니. 코스닥 150 우량. 그러니까요. 야! 200 종목이 아니, 코스닥 얘기 말하니까. 코스닥에는 우량 150 종목이 있거든요. 우량주? 예, 우량주 150 예. 종목. 예, 그런데 이게 근데 이제 계속 오늘 있다가 계속 새로 13개가 편입이 되고 자, 13개가 새로 편입. 예, 편입이 되고 네. 한 7개인가 종목이 탈락했거든요. 7개가 탈락인데 거기 아프리카 TV가 있다. 예, 오늘부로 탈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이 155 우량주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중간 정도는 있었죠. 중간. 항상 중간에는 중간.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편입된 게 한 2년 됐나? 네, 그랬거든요. 근데 편입된 지 그게 2년. 금방 탈락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중간에 있는데 2년 만에 코스닥 150 네, 우량주 종목에서 빠졌다. 오늘 그 네이버 쳐보세요. 네. 쳐보시면 아시잖아요. 야, 뉴스로 몰라요? 떴어요? 예? 뉴스로 떴냐고요? 네이버에 그 코스닥 아프리카 150 종목 탈락 치면 아프리카 팀. 네, 알겠습니다. 자, 닉네임 코량주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근데 저는 잠깐만요. 코량주님이 좀 주식을 아는 분인가요? 그러면 이 코스닥 우량주 150 종목에서 만약에 탈락을 할 경우에는 좀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서 좀 그런 게 있나요? 불이익이? 예, 그거는 이제 그 기관이요. 네. 기관에서 이제 원래 150 종목 안에 드는 업체들은 네. 그 ETS라고 해갖고 네. 기관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주거든요. 의무적으로. 예. 네. 근데 그게 탈락하면은 이제 그거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예, 가능성 외면을 한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이 가능성 있는 거나 그러니까 선택해서는 할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 기업을 위해서 투자해오던 것은 끊긴다. 그럼 기존에 샀던 것도 팔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예. 기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매도 중인데. 그렇습니다. 얘기하시죠, 마무리.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TV가 시청자도 많이 늘고 네. 잘 나가는데 유신님이 하도 비판해서 이렇게 탈락한 거 아닌가. 뭘 내가 비판했어? 뭔 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계속 비판했더니 아니, 코스닥에서 너 빠져! 너 나가! 너 나가 있어! 그렇게. 주주시라면서요. 넌 사주 갖고 있죠, 사주. 제가 아프리카 TV 사주입니다. 예, 네 주를 갖고 있어서. 한 주 갖고 있어도 주주고. 예, 제가 지금 아프리카 TV 그 네 주, JYP 주권을 네 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 네. JYP 한 주.
JYP 내가 박진영 나한테 함부로 못해. JYP요? 예. 제가 저 JYP 진짜 우리 형준데. 그니까요. JYP 그 박진영 저때 함부로 못해 주주기 때문에. 근데 저 한 주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TV 4주, 4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요번에 탈락한 게 그 국감에서 그 서사장이 너무 버벅대 갖고 그래서 국감 영향. 자, 그러니까 탈락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국감과 유신 영향이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TV로 수익을 좀 크게 냈었거든요. 저도 좀 옛날에 좀 그러니까 그 예, 주주총회에 예전에 가고 싶어서 한참 몇 주씩 한 몇 주 4만 원 샀는데 넘어갈 때. 저도 그 수익률이 한 40%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면 예, 제가 그 주식 수는 많이 안 40% 했었는데 그때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주주총회 가려고 모으다가 이제 팔았는데 수익률이 한 40% 나왔어요. 그때도 유신님 방송 보면서 저도 네. 그 아프리카 TV 보유하고 있어갖고 그때 한 190% 정도 저는 어이구야. 수익했거든요. 근데 왜 후원을 안 하세요? 네? 근데 왜 후원을 안 하세요? 유신쇼를. 저 후원했어요. 했어요? 팝콘 TV인가 거기서 아유, 거기서 한번 투입해서도 해야지. 참 이분 예. 양심불량하시네. 네, 아주 코리앙주님 하여튼 앞으로. 그래서 네. 저는 좀 왜 탈락을 했는지 너무 의아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했고요. 오늘 저 서수길 너무 대표가 좀 수준 떨어지는 어. 상대랑은 좀 아니, 좀 아까- 끊어주세요. 아니, 아까- 듣는 사람이 괴로워요. 아까 서수길 대표가 그 머리 깎고 저기 이렇게 저 BJ 간담회인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쩐지. 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저 앞으로도 그 예. 주식 소식 좀 이렇게 전해주 코리앙주님께서 아프리카 TV 그 주식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주예요, 저. 코리앙주, 네, 우리 양주에서 코리앙주. 예. 예. 자, 지금까지, 코리앙주, 예, 주식- 닉네임 저 코리앙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 정보를 전해주신 코리앙주 통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통신원들을 좀, 네, 각 분야에서 전문. 저는 몰랐어요. 여보세요? 유신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오랜만이네. 코보핏. 자, 주제곡. 유신님 노래 부르지 마세요. 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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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뽀삐 뽀삐 구석 부르지 말라고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기쁘다 코보핏 오셨네 부천원 미소 바빠지겠네.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부르세요? 내 맘이다. 저 이거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꼈는데 이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세요. 유신님 그리고 네. 오랜만에 방송을 보니까 네. 진짜 가관이네요. 유신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유신이 사람이 이제 아닌 것 같아? 목줄이 끊기다 하니까 이제 죽은 사람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유신님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천벌받아요. 예, 네가 처벌 받는지 내가 처벌 받는지 죽을 때 보죠. 유신님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유신님 누나가 술년님이라면서요. 가족 얘기 누나가 또 가족 유신님 얘기를 이유가 하시네요. 맨날 비교하시는데 자, 유신님은 왜 또 그딴 가족 얘기를 또 건드리시네요. 너 왜 부모님은 생각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막 악플 달고 다니세요? 부모님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본인 부모님이 코보핏 잘 되라고 그러는데 맨날 슈초에 전화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하지도 않은 거 얘기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엄마가? 아빠가?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42살 본인보다 한참 삼촌뻘 되는 사람한테 누가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막말하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아빠가? 엄마가? 당숙모가? 거모가? 삼촌이? 이모가? 누가 가르쳤어 그렇게? 본인이 먼저 가족 공격하셨어요. 나하고 말싸움하면 나는 불리한 게 없어. 본인이 수녀님 얘기하셨잖아요. 아이, 뭐가 잠깐만요. 오닐 날랭님 팝콘 7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고. 본인 부모님도 본인을 위해서 항상 기원하겠죠. 근데 자식은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말을 자식은 이러고 있어요. 부모님이 본인 부모님이 코보핏 잘 되라고 기원을 안 해요? 맨날 말하시잖아요. 아니 벌써 그냥 포기하셨어요? 코보핏 버림받았어. 말하자면 완전히 추방된 거지.
응? 그래서 그럼 추방된 거예요 집에서? 잖아요. 아니 위해서 맨날 기도해 준다고. 자, 그 부모님이 본인을 잘 되라고 기원을 안 해준다는 거는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유신님 부모. 넌 버림받았어. 말하자면 집에서 쫓겨난 거지. 아니 본인. 한번 그렇게 따들어보고. 아니 그 내가 그건 알아서 할 거고요. 자 일단 본인 의견을 얘기하시라고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신님 왜 대체 죽은 사람을 며칠째 지금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자 어제 그 중임대 발표하고 4시간 7시간 방송했는데요. 10,000원에다가 투입 10,000원에다가 팝콘 160개인가? 그 오늘은 아까 팝콘 7개가 처음이에요. 후원 받은 게. 도대체 뭘 이용을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뭘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뭘 이용했다는 거예요? 뭘 이용했다고요? 시청자 수 많으면 제가 돈을 벌 수 있나요? 자, 야나 연하님 팝콘 1개 감사합니다. 뭘로 돈을 벌어요? 어제 저기 투입 저기요. 계좌로도 50만 원 받아놓고 지금 왜 여기 61만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봐봐요. 재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동액방송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는데 내가 아까 못 벌었다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도 갑자기 지스타 이전에 그 지스타 가라고 호님이 후원한 거를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정신분열 있나 봐요. 얘는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정신분열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널뛰기 하시 무슨 벼룩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자 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액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뉴커 광고료가 나오고 갑자기 지스타 가기 전에 무슨 유튜브. 그러니까 코보피님 자꾸 정신분열. 나는 그 저기 통화 못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신분열 컨셉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정신분열 형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리턴지원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열 공격도 아니고, 아니 갑자기 본인이 동액 이용하지 마라. 그래놓고 내가 수익 얻은 거 없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지스타 가는 미션 가지고 그걸 얘기하지 않나. 무슨 뉴커의 광고 엄자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많이 거치잖아요. 근데 왜 TM만 가지고 돈 못 받아 그집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걸 다 그러면 그거를 다 더해가지고 입증을 하시라고요. 많이 번다는 거를. 왜 산수도 못해요? 많이 봤잖아요. 아니 자 들어보세요. 자 코보피님 저는 후원을 하면 어디서 도망갔어 벌써. 자 코보피 도주했습니다.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아니 저는 후원을 받으면 어디로 받든지 방송에서 공개를 합니다. 얼마를 받았다고. 그럼 그걸 더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마음 잡고 유신 깔 거면. 근데 그거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근데 그 상상해가지고 상상 더하기 해가지고 까면은 근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신님은 트윗 말고도 많이 번다라고 그 의혹을 제기하고 싶으면 한 달 내내 더하기를 하세요. 저는 팝콘TV에서 터지든 트윗으로 터지든 유튜브 슈퍼챗으로 터지든 투네이션으로 터지든 뭘로 터지든 후원하시면 후원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얘기 안 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신의 그런 수입이 사실 수입이 이렇게 많다라고 주장을 하실 거면 그걸 더하기 해가지고 입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서울에 25이요. 자, 저 닉네임 있죠? 코랄지요. 네? 코랄지요. 코랄지요? 네. 코랄지가 어디 있어요? 코라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코라지. 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아주 진짜 하이에나 같아, 유신님. 막 아프리카 주식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으니까 아주 싱글벙글거든요. 그게 뭐 하이에나요? 솔직히. 그게 무슨 하이? 좋지. 뭐가 좋아요? 아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좋지. 자기들이 운영 개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탈락했다는데 그들이 굳이 내가 뭘 좋고 말 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망하니까 아주 시리시 웃고 있어. 아니 앞에서 얘기하는 게 더 잔인한 거 아닌가요? 잔인아 유신이라 나를 욕하지 마.
아니 아프리카 TV가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가 우덜식 왜 그러냐고 거짓말을. 반성을 안 하니까 그게 떨어지는 거죠. 지들이 못해가지고 떨어진 아프리카 거를 왜 망하는 거 원치 않는다면 보이는 반성을 안 하면 뭐하냐고. 반성을 안 하고 우덜식 운영 계속하면 망해야죠. 그러면 망하기 원하는 거네 지금. 아니죠. 그럼 결국엔 채권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아프리카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코라지님, 아프리카 TV에서 그동안의 잘못이나 과오를 바로잡고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클린슈 캠페인을 하는 거지만 그들이 지금 막장 운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막장 있으면 그러니까 그럼 막장 운영을 하면 청소년들이나 많은 BJ들이나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건데 그럼 사라져야죠. 결론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잘 되길 바랬는데 계속해서 막장 운영, 우덜식 운영하면은 사라지는 게 오히려 사라져가지고 그 BJ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더 발전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 BJ들이 다른 방송 가서 발전하면 유신님 기사 쓸 거리 없는데 그럼 뭐 먹고 살아? 자, 그 얘기는 도둑놈 사라져서 경찰들 먹고 살 거 없다고 걱정하는 거 똑같아요. BJ들이 수십만 명인데 걔네들이 다 착해? BJ들이 사고를 안 치면 유신님 뭐 먹고 사냐고. BJ들이 사고 친다고 해서 내가 뭘 먹고 사냐? 아니 그리고 뭐 가족 얘기 들먹었다고 아까 그 여자한테 뭐라 하던데. 여자 아니라 남자예요. 왜 성별을 바꿔? 아빠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 성별을 왜 그렇게 바꿔요? 그렇게 배웠냐 그랬죠. 성별을 바꿔 여자. 자기보다 여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근데 어떻게 목소리가 여자구만. 변조한 거죠. 코리수도 남자예요. 아니 문제가 많어 진짜 아주 유신님 클릭 시스템. 그리고 말이야 기사만 쓰면 되지 뭘 자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해. 문제가 많아. 저는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취재에서. 아니 근데 뭐 멀티 뭐 카멜레온이야. 여기서는 이 역할하고 여기서는 이 역할하고. 아까는 뭐 하이에나 아주 지금은 카멜레온. 네. 정말 제가 뭐 많이 역할을 하는군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프리카 TV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한,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는 한 아프리카 TV가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갈수록. 완전 윈스턴 같이 생겨가지고. 지금 저 모욕한 겁니까? 고소하겠습니다. 윈스턴 영웅이에요. 윈스턴 영웅. 생긴 거 가지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윈스턴 오버워치 영웅이라고요. 모를 줄 알아요? 고릴라 형상의 윈스턴. 자, 오버워치 여보세요? 윈스턴 닮았다 고소. 생긴 거 모욕. 미안하고. 사과 여보세요? 거부하겠습니다. 사과 거부하겠습니다. 사과 한 박스 보내줄게 내가. 아니요, 됐어요. 그냥 그거를 교도소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해 형. 됐어요.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요. 여보세요? 자, 경찰서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헤드샷. 모욕범 좀비를 제거했습니다. 모욕범 좀비를 제거했습니다. 네. 자, 사과 거부하고요. 자꾸 뭐 하자고 저 재촉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둘 놀리고 있나 지금. 자꾸 나한테 돈을 많이 버는데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 자, 오늘 방송 힘들어도 전화 배틀 90분 동안 진행을 완벽하게 했고요. 저는 이제 전화 배틀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코사모와 함께하는 배그 특공대